자, 오늘은 제가 아이폰 전 시리즈의 카메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횟수를 6년 차네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아이폰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아이폰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18살 가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엄청난 추종자였기 때문에 아이폰을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로 오직 아이폰 카메라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폰을 사용을 시작했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그 전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고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장비와 과정이 간소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사진 촬영을 시작을 한 지는 어림잡아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으로 아이폰 전 시리즈 카메라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수치화되어 있는 그 성능, 스펙 이런 거는 사실상 잘 몰라요. 완전한 기계치 저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숫자로 수치화되어 있는 그 스펙상으로는 이게 얼마나 좋아진 건지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가늠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사용해본 인스타그래머의 입장으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18살 가을에 처음으로 구매를 했던 아이폰 시리즈가 아이폰 6 플러스 실버 64GB 제품인데요. 침수가 되고 부서져가지고 현재 제가 실물로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의 첫 아이폰으로서 정말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 시기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6 시리즈가 아이폰 카메라의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의 첫 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화질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어두운 데에서 촬영을 하면 깨지는 건 당연하고 밝은 데에서도 살짝 뭉개짐이 있어요. 노이즈 현상이 좀 강했고요. 아이폰 감성 하나만큼은 지금까지 나온 전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고였습니다. 6, 7 시리즈까지는 기본 사이즈랑 플러스 사이즈라고 사이즈가 큰 제품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의 아이폰 12로 따졌을 때는 아이폰 12 미니 사이즈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사이즈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이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6와 플러스의 색감 차이가 정말 컸습니다. 당시에 유행을 했던 필터 중에서 아날로그라는 필터가 있었어요. 저는 아날로그 웨딩 5번이랑 도쿄 8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사용하는 6 플러스로 촬영을 했을 때랑 친구가 사용하는 6 혹은 7으로 촬영을 했을 때 같은 필터인데 색감 차이가 명백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플러스 사이즈가 비교적 밝고 화사하게 나오는 편이었고 기본 사이즈의 제품이 비교적 따뜻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본 사이즈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의 그 색감 차이는 여전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시리즈 중에 가장 차이가 컸던 그런 시리즈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7은 제가 소지를 해서 사용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아이폰 6 시리즈와 7 시리즈가 비교적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7 시리즈에는 인물 사진이라는 기능이 처음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폰 카메라는 시리즈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뭔가 카메라가 특출난 엄청난 게 생겼다 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을 해나갔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사용한 제품이 여기에 있는 이 아이폰 8 블랙 제품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6, 7 시리즈와의 차이를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큰 건 화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빛 번짐. 제가 앞으로 말할 것들 중에서 강조를 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장 먼저 아이폰 카메라의 감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빛 번짐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블랙이에요. 근데 6, 7에서 8으로 올라왔을 때 빛 번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나오는 시리즈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8 제품이 빛 번짐이 확연하게 줄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얘도 정말 구대기입니다. 하지만 얘한테 분명히 칭찬할 점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셀카에서 큰 변화는 셀카에서 플래시를 터트려서 촬영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플래시를 끄고 찍는 모습이고요. 플래시를 켜고 찍는 모습입니다.
이게 식수기 중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막 엄청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게 플래시를 터트려서 찍었을 때 화질이 굉장히 뭉개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그냥 찍는 걸 원했고 무조건 자연광이 확 들어오는 밝은 공간에서 찍는 걸 선호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기종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게 후면 사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둡게 찍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화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점을 잘 활용을 한다면 낮에 촬영을 해도 블랙을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사진이 전체적으로 선명해 보여요. 후보정을 이용을 해서 대비를 높여서 블랙이 잘 잡히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원본 자체가 어둡게 나온다는 건 인위적인 느낌 없이 원래 사진 자체가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게 나온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좀 하얗게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대비가 세니까 피부는 더 밝아 보일 수밖에 없고 옷은 더 까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에잇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약간 촬영할 때 제약이 많았어요. 역광에서 촬영을 하면은 얼굴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둥이가 돼버리고 완전 쨍쨍해가지고 자연광이 많이 센 날 촬영을 하게 되면 얼굴이 완전 번쩍번쩍 번들번들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적당한 자연광에 적당히 흐리고 적당히 맑고 그런 날에 촬영을 하기 굉장히 좋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건 잘 다루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엔 정말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사용하긴 어렵지만 잘 사용하면 최고인 핸드폰. 다음 기종은 아이폰 X인데요. 아이폰 X이라고도 말을 하죠. 가장 친한 친구가 X을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카메라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폰 8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빛번짐이 여전히 심해서 반딱반딱하게 나오고 아이폰 감성은 그득그득하면서 살짝 전체적으로 대비가 세고 블랙은 시게 잡히고 근데 10이랑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저는 8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뽑기운이 있어서 같은 기종 안에서도 카메라가 다른 경우는 존재를 하지만 아이폰 10은 피부톤이 살짝 노랗게 나오는 느낌이었고 아이폰 8은 조금 더 분홍색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했을 때 분위기는 비슷한데 묘하게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 라는 건 아이폰 8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XS입니다. 2021년에 구매를 해서 2022년까지 10개월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은데요. 아이폰 전 시리즈 중에서 역작은 XS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왜 그런지 저는 확실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촬영을 해도 아이폰 감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예쁘게 나와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 어두운 부분이 조금 밝게 나오는 효과가 있고 밝은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 살짝 어둡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비가 세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빛번짐이 많이 적어졌고요. 지금 나온 12, 13 시리즈보다도 피부톤이 훨씬 뽀얗고 분홍분홍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었을 때 XS만큼 예쁜 기종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XS 기종을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대비가 센 편이지만 아이폰 8에 비해서는 대비가 세지 않고 뽀얗게 찍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착장을 찍었는데 아이폰 8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블랙으로 잡혔고 아이폰 XS로 촬영을 했을 땐 살짝 진회색 같은 느낌으로 촬영이 된 사진이 있어요. 얼굴도 아이폰 8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빛번짐 때문에 좀 허옇게 많이 날아간 느낌이 강했고 XS로 촬영을 했을 땐 뽀얗게 핑크빛으로 촬영이 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XS 시리즈가 창백하게 찍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 XS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진을 보면은 피부톤이 다른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창백합니다. 좀 보랏빛이 돈다 싶을 정도로 창백한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XS로 촬영을 한 뒤에 고정을 입히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노이징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단점으로 꼽았을 때는 화질이 좀 구려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점으로 꼽았을 때는 잡티가 좀 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부드러워 보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이징 효과가 남아있는 마지막 시리즈가 XS입니다. 이제 아이폰 11, 12 시리즈부터는 노이징 효과가 사라지게 돼요. 선명해집니다, 화질이.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제품은 아이폰 12 프로 제품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셀카가 일단 모공까지 다 보일 정도로 선명하고요. 이게 미니랑 프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차이가 있는데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아무리 확대를 해도 화질이 깨지는 걸 느끼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폰 12 미니로 촬영을 한 사진을 봤을 때는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이 좀 깨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S까지의 시리즈로 찍은 사진이랑 아이폰 11 이후로 찍은 사진이랑 얼굴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르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다르거든요. 약간 감성을 택하겠다 싶은 분들은 예전 시리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선명하고 카메라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시리즈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1과 12 시리즈를 좀 한 가지로 묶어서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12 프로는 전 시리즈에서 나왔었던 그 아이폰 감성이 정말 많이 죽은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대비가 약해졌어요. 대비가 약해졌다는 말은 빛 번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덜 밝아 보인다. 어두운 데 갔을 때 어둡지 않게 찍힌다. 하지만 블랙이 회색처럼 보인다. 이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도 장점과 단점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자연광에서 찍었을 때는 그나마 블랙이 잘 잡히는 느낌이었는데 실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블랙이 연회색 같아 보여서 분명 화질은 선명한데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게 야간 모드가 도입이 된 시리즈여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야간 모드는 정말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밝아 보이게 화질이 깨지지 않게 촬영이 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기능이에요. 근데 그 야간 모드에서의 장점이 야간 모드에서만 구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 장점이 기본 카메라에서까지 구현이 되니까 오히려 단점이 되어버린 케이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채색 의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 대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은데 대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블랙이 주는 그 강렬함 그런 것들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색감이 많이 노란 편이었어요. 실내에서 어두운 곳에서 야간 모드를 켜고 촬영하지 않았을 때 너무 노랗고 너무 희뿌연 느낌이 들어서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단점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카메라의 기능이 낮아진 건지 뭐 둘 중 뭐라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처음엔 못 느꼈던 단점들을 바꾸기 전 몇 달간은 좀 많이 느꼈다는 거. 그거를 조금 보완하고자 촬영하는 방법은 촬영을 할 때부터 밝기를 낮춰서 촬영하는 겁니다. 정말 좋았던 핸드폰인데 그냥 저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았던 핸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캐주얼 의류를 선호를 하는 쇼핑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의 핸드폰을 정말 탐냅니다. 은은하고 부드럽고 화사하게 찍힌다고 너무 탐냅니다. 같은 12 프로를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 친구의 개체 차이가 있어서 그 친구는 또 살짝 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근데 부드럽고 은은하고 약간 예쁜 느낌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쁜 느낌을 원해서 핸드폰을 산 게 아니라 빡빡빡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유저다 보니까 우리 둘이 핸드폰을 바꿨어야 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12 미니가 12 프로보다 조금 더 노란 느낌이고요. 12 프로의 큰 장점은 진짜 아무리 확대해도 깨진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또 나오는 새로운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금 시리즈가 더 화질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깨진다는 느낌을 정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12 프로 맥스도 친구들 핸드폰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카메라 자체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노란기가 조금 더 없는 푸른 느낌의 사진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최근에 구매한 13 미니입니다. 한 3달?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13 시리즈를 기준으로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게 정확한 기능 이름은 사진 스타일이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필터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이전에 그 필터처럼 막 엄청 센 느낌은 아니어서 되게 은은한 느낌이어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표준, 풍부한 대비, 화사하게,
따뜻하게, 차갑게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표준 필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는 그 느낌이고 이 12%의 장점만 따온 그런 스타일입니다. 부드럽고 은은하게 찍힌 한데 빛 번짐 없고, 근데 여기서 이 풍부한 대비가 역작이에요. 예전에 그 제가 좋아했던 아이폰 8이나 10S와 같은 그 예전 시리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이폰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빛 번짐이나 뭉개짐을 단점만 보완한 그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오직 이 필터로만 촬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지금 사용한 지 3달밖에 안 돼서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한 얘도 3년 쓰다 보면은 기능이 퇴화가 되든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던 단점을 발견하게 되든 둘 중에 하나가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장점들을 모조리 모아놓은 기종이기 때문에 정말 만족합니다. 근데 그 풍부한 대비로 음식 사진을 찍었을 땐 정말 맛없게 나와요. 이 12%가 정말 좋았던 건 음식 사진이 맛있게 나온다는 점이었거든요. 블랙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음식이 다 타 보여요. 그래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땐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12 시리즈에 비해서는 13 시리즈가 비교적 차가운 색감이기는 하고요. 아이폰 카메라가 갤럭시 카메라에 비해서 좀 따뜻한 느낌은 있어요. 뭔가 애플이 가져가고 싶은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12 시리즈에 비해서 13 시리즈가 차가운 느낌이 든다는 거지, 13 시리즈가 그렇다고 엄청 푸르거나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카메라는 아니라는 점. 개인적으로 촬영을 할 때 빛 번짐이 적은 기종을 사용을 하면 촬영하기가 수월해지고요. 블랙을 잘 잡는 기종을 선택을 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어집니다. 노이징이 심한 제품을 사용을 하면 피부와 같은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노이징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사진 자체가 선명해져서 카메라로 찍은 것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좋은 쪽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평소에 선호하시는 사진 스타일이나 착용하시는 의류 스타일이나 뭐 등등등에 맞춰서 골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무난하게 사실상 지금 13 시리즈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4 시리즈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프로를 사용을 하다가 미니로 넘어온 사람으로서 프로 사용하면서 손목이 정말 나갈 뻔했기 때문에 이 미니를 사고 싶어서 13 미니를 산 거거든요. 근데 이제 14 시리즈부터는 미니 시리즈가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난 손목 아작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말 믿고 13 미니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따뜻하게 나오는 색감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갤럭시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의 개인적인 5년 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찍어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만 100% 담은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냥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기종별 카메라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정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아이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안녕.